안녕하세요. 1월 3일 금요일 신나게 시작하겠습니다. 기술주, 특히 반도체주가 견인하면서 3대 지수 사상 최고치 크게 갱신했습니다. 각국의 12월 제조 PMI 지수들이 반등한 것, 전일 중공의 지준율 인하 등도 긍정적 요인으로 보입니다. 다우가 330포인트 1.16% 올랐고 S&P 500 0.82 올랐고요. 나스닥 1.33% 올랐습니다. 반도체 지수가 2.07% 올랐고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3%대 급등입니다. 미 국채 수익률은 표 보시는 바와 같이 만기별로 혼조세입니다. 10년물은 1.879%입니다. 달러 지수는 96.49로 올랐고요. 원달러 1158원이고요. 올랐죠. 원엔 10.67로 올랐고 위안 달러 6.96으로 올랐습니다. 유가는 초반에 하락하다가 오후 주가 급등하면서 소폭 상승입니다. WTI 61불, 브렌트 66불 선입니다. 기름시장 지금 가장 큰 쟁점은 미국의 공급 증가 과연 지속될지, 과거 한 6년 내지 7년 정도 엄청 늘었는데 이게 지속될지, 금년에도 지속될지 이거 여부입니다. IEA, International Energy Agency가 지난주 발표한 자료는 2020년에는 미국 기름 생산이 둔화를 예상을 했습니다. 작년에 매일 160만 배럴 정도, 이 정도 규모로 늘었는데 금년에는 매일 한 110만 배럴 정도 증가할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을 두고 지금 논쟁이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미국의 셰일 석유 생산이 정점을 지났는가에 대해서 이제 논쟁이 진행 중인 것으로 보이고요. 저는 이보다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는데 하여튼 그 논쟁 진행 과정을 주목을 해보겠습니다. 데이터 정리하겠습니다. 12월 제조 PMI 지수 발표되고 있습니다. 호주가 49.2로 하락했고요. 한국이 50.2로 3개월째 상승하면서 기준선인 50을 드디어 넘었습니다. 그래프 한번 보시죠. 인도네시아 49.5로 상승했고요. 베트남 50.8로 살짝 감소했고요. 중공 카이신 지수 51.1로 5로 살짝 감소입니다. 인도 52.7로 증가했고요. 유로존 46.3으로 증가입니다. 그래서 독일 43.7로 증가, 프랑스 50.4로 증가입니다. 브라질은 50.2로 감소했고요. 미국의 마르키트 PMI 지수는 52.4로 살짝 내렸습니다. 0.1 내린 겁니다. 그래서 12월 중순에는 이렇게 대체로 여러 나라들이 하락을 했었는데 이번에 다시 회복되는 모습입니다. 싱가포르 4분기 GDP 전년비 0.8% 성장했고요.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222K 나왔는데 예상보다 3,000명 감소한 것입니다. 쟁점 정리하면서요. 가장 먼저 다시 한번 이런 말씀,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 이런 말씀 권고해 드리고 싶습니다. 습관적으로 해지하면서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해지라는 것은 매우 단순하고요. 간단합니다. 요즘처럼 장이 오를 때는 적절하게 반대 방향, 오르는 거 반대 방향이 하락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락할 때 이익이 나는 인버스가 되겠죠. 그거 분할해서 매집을 해 두는 거죠. 일종의 보험입니다. 그렇죠? 네? 주가가 이렇게 강세를 띠면은 인버스는 가격이 엄청 지금 폭락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씩 분할 매집해 둔다는 거죠. 반대로 어느 날 또 폭락하는 장세가 연출될 수도 있죠. 그렇게 되면은 폭락할 때 반대 방향이 뭡니까? 오르는 거 아닙니까? 오르는 쪽은 또 가격이 폭락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그것을 분할 매수하고요. 적절하다는 말 참 어렵죠. 그래서 이렇게 해지 본질은 이익난 재산이 계속 올라가면 좋은 건데 사고 난다는 건 뭡니까? 갑자기 폭락하는 거죠. 그래서 하락 사고 당할 걸 대비해서 미리 보험 드는 겁니다. 해지라는 건. 이렇게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겠습니까? 본질적인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장래 일을 모르기 때문 아닙니까? 내일 일을 알 수 있다면 해지나 보험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적절하게 한다는 말이 가장 어려운 말이고요. 이것은 사전에 미리 알 수는 없습니다. 무엇이 적절한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예, 이런 거 알려고 할 필요도 없고요. 노력해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적절한지 아닌지는 사후에 확인되는 그런 개념이죠. 이것이 바로 인간의 한계입니다. 이것을 인정을 하고 우리는 이 위험한 투자의 세계에 이제 신나게 노는 것이죠. 그래서 확실한 것은 인간은 해지를 해야 한다는 겁니다. 스스로 투자의 신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런 분한테는 해지는 필요 없습니다. 신에게 보험은 필요 없는 거죠. 좀 길어진 것 같은데요. 한마디만 더요. 기억을 다시 한번 환기를 하려고 합니다. 대략 한 10년 전 그러면 딱 금융위기 아닙니까? 그래서 금융위기 직전 상황, 그 직전이라는 게요, 하루 이틀이나 1, 2주 전이 아닙니다. 가령 2008년 가을에 금융위기 온 거 아닙니까? 리만 브라더스 파산 결정 날 때, 그래서 2007년 가을 1년 전, 그 4분기 때 미국 GDP 성장률이 2.5%였고요. 골드만삭스가 1년 보고서 내고 막 그럴 때 2008년 주식시장에서도 더블 디짓 수익률 날 거다 이렇게 전망하고 그랬습니다. 뭐 S&P 500 지수 이런 거 대략 적어도 10% 이상 추가 상승할 거다 이렇게 전망했다는 거죠. 근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2008년 3분기 GDP, 미국 GDP 마이너스 8.4% 꼬라박았고요. S&P 500 지수 마이너스 37% 났습니다. 그때 1931년 이후 최악이라 그러죠. 그래서 그때 이름이 2008년 금융위기 그 이름을 더 그레이트 리세션이라고 했잖아요. 해지 하는 습관적으로 이렇게 투자하시기를 이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진 한번 보시겠습니다. 2개 붙어 있는데요. 좌측 사진부터 보겠습니다. 2009년 금융위기 진행 중일 때 2009년이 바로 그 좀 아닙니까? 국내 자동차 생산량이 그때 351만 대였답니다. 표를 보니까. 그래서 위기 회복되면서 2011년에 465만 대 이렇게 정점을 찍었습니다. 국내 자동차 생산량.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했죠. 금년에 다시 400만 대 밑으로 추락했다는 게 골자입니다. 왼쪽 사진은. 저는 이거요, 특별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은 다시는 400만 대 이상으로 회복될 수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국내 생산은 줄이고 해외 생산 늘린다는 전형적인 사례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대로 두면 이 추세는 더 가속되지 않겠습니까? 이거 아주 끔찍한 상황이죠. 지금 자동차 가령 400만 대 지금까지 만들어 왔다 그러면은 여기에 공급 체인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수많은 중소 전문 기업들이 지금 다 공급 체인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말하자면은 하청업체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런 중소 자동차 부품 전문 기업들이죠. 이 수많은 기업들 지금 역대급 불황 상태이지 않겠습니까? 완전히 지옥 행진을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많은 중소기업들한테는 3가지 옵션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자동차 국내 생산 줄이고 해외 생산 늘린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해외로 같이 이사를 가든가, 아니면 업종 전환하든가, 아니면 폐업하든가, 딱 3가지 옵션밖에 없죠. 다른 게 있습니까? 업종 전환은 그런데 사실상 불가능할 겁니다. 그러면 남는 것은 동반 해외 이주하든가 아니면 폐업 정리이죠. 그런데 공통적인 것은 어떤 옵션을 택하든 국내에서 핵심 일자리는 싹 사라진다는 겁니다. 우측 사진 한번 보십시오. 현대 기아차 판매량 뭐 이런 겁니다. 목표한 거 또 실제 달성한 거 이런 거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 기아차가 왜 이렇게 현대 기아차를 찍었겠습니까? 뭐 국내 자동차 5개사가 있는데 현대 기아차가 대표니까요. 이것만 보면 되죠. 다른 거 봐서 뭐 합니까? 그래서 감소 추세입니다.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여전히 우리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기름차 시장 쪼그라들고 있다는 징표 아니겠습니까, 이거? 지금 현대기아차는 글로벌 선수 아닙니까? 예. 그래서 앞으로 그 전기차 판매가 급증할수록, 그래서 전기차 경쟁력을 지금 현대차는 현대기아차는 확보를 아직 못했다고 보이고요. 그리고 앞으로 이후에도 미래에도 이걸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한다면은 더 급속하게 이 판매 수량 쪼그라들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전기차 선두주자인 테슬라하고 GM 5년 장기 주가 그래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현대차 그 그래프 움직임도 같이 한번 보십시오. 이 뭘 말하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제 개인 의견입니다만은 수소 전기차는 대세가 아닐 것으로 저는 보고 있고요. 결국 헛질할 걸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 우측 사진에서 두 번째 팩트는 그러니까 좌측 생산량은 국내 자동차 5사, 현기차, 삼성, GM, 쌍용 이거 합계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2019년 기준으로 보면은 이게 395만 대에서 현기차 물량은 하여튼 이거보다 훨씬 적을 거고요. 현기차 판매량 720만 대하고 비교를 하면은 현기차도 국내 생산보다 해외 생산이 더 많다는 점, 이거 확실히 보여준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모든 내용들은 여러 차례 기회 있을 때마다 제가 말해 오던 것인데 이번에 다시 확인되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광주형 일자리가 뭐고 다 헛지랄이라고 봅니다. 광주 일자리 늘리면 다른 지역 일자리 줄어드는 거 아닙니까? 현기차는 글로벌 선수이기 때문에 글로벌 투자, 글로벌 생산, 글로벌 판매 최적 전략을 실행할 뿐이라는 겁니다. 즉 광주형 그 공장이 생기건 말건 상관없이 글로벌 생산량 딱 정해놓고 그중에 몇 프로를 한국에 배정할 것인가 이거라는 거죠. 그걸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총 한국 생산량은 줄어드는데 광주형 일자리 새로 생기면은 그만큼 다른 지역 일자리는 줄어드는 거죠, 뭐. 네. 그렇습니다. 사실 오늘은 더 많은 시간을 많이 여러 가지로 묵상을 많이 했는데도 이게 전할 내용은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묵상한 것들이 주로 미국 시장 전체, 미국 시장 그 자체 그런 장기적인 쟁점들이라서 이 시간에 전하기는 좀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았고요. 그다음에 국민연금이 주주권 행사 가이드라인을 지금 결의를 한 거, 이거 저는 매우 잘못된 것이라고 봅니다. 저는 정부가 연금을 동원해서 사기업의 경영권에 간섭할 수 있는 이런 길을 이렇게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완전히 이게 해괴 망측한 상황인데, 그렇다면은 지금 원하는 고비용 저효율 구조 이거 바꿀 생각은 안 하고 노동시장 개혁해 주기를 원하는데 그것도 하지도 않고 규제 개혁을 원하는데 그건 오히려 더 늘려버리고 이런 상황에서 경영권 간섭까지 하겠다. 정부 기준대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정부 기준은 지금 다들 좌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좌빨 기준대로 지금 간섭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합리적이고 스마트한 기업들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그러니까 이 주제, 이것도 여기서 바로 다루기는 좀 그렇고 해서 별도 영상으로 제가 준비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상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